저는 지방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로 맡은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 여기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성혁 공동단장님하고 지방권 개헌 국민회의가 함께 기자회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지방권 개헌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의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그 입장을 좀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권 개헌 국회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성혁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민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기우 대표님. 그리고 지방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성호 의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이신가 우리 지방권 개헌 전남회의 우리 박상일 대표님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정철 대표님, 신대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미디어 단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준규 단장님 참석하셨고요. 또 저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본부 우리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을 우리 유성혁 공동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고창이 지역구인 유성혁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정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고 제가 대표해서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계에서 특히 각 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 내용이나 또 개헌 시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은 좀 아직 한 군데로 잘 모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입장도 또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헌에 담기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에서부터 또 권력구조를 분권화시키는 것, 또 특히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것, 또 우리 농업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헌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론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만을 위한 개헌을 따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개헌이 이루어져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합의하고 있는 지방분권도 또 개헌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개헌을 이번 금년도에 꼭 이루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역적인 말씀 같습니다만은 그제 저희들 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원들 모임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이냐 추천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선출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추천이 또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선출과 추천을 뛰어넘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좀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각 정당이 또 각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의견을 서로 양보하고 좁혀서 개헌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꼭 이루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의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준비된 기자회견문은 별도로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에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 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 시기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실시 국민약속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의 큰 책임이 있지만 꿈뜬 행보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분권 개헌을 연방 통일을 하기 위한 술수로서 북에 나라를 바치는 우리 사회의 체제 변경 시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해서 남북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개헌의 색깔론을 덮어 씌움으로써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약속한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원래의 공약과 국민 약속을 준수하고 조속히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 없는 10월 개헌 실시 등의 개헌 연기로는 또다시 국민 기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당의 개헌안은 이제야 확정 단계에 있어 실제 6월 개헌의 진정성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 지금쯤에는 합의안을 도출 확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더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지역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방법률, 재정권 등 주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정책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3일에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노력이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선진 연방 국가들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올곧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적 생색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야와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로 인해 아주 민감한 주제인 권력구조 문제 개편안을 대통령이 주도하여 마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의 요인이 되어 의도와는 달리 개헌 일정을 더 지체시키거나 심지어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권력구조 문제는 검토는 하되 유보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 발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시 개헌 일정은 물론 나아가 개헌 자체를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이 개헌 일정과 개헌 방안을 묶어서 일괄 협의하는 일종의 정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을 우선으로 하되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 및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 또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일괄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 등 여야와 대통령의 협상을 통한 합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지난 대선 시기에 여야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가장 합의가 가능한 의제이므로 우선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인구 절벽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지역세태, 지역붕괴, 지역 소멸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 살리기의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사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정체되고 있는 대한민국 호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켜 나가는 지렛대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하여 정쟁이 아닌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8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회견 낭독해 주신 분은 우리 윤병철 공동대표이셨습니다. 이어 추가로 우리 이기우 상임공동대표님 그리고 김성호 공동의장님 두 분께서 추가 보충 발언, 인사 말씀 겸 보충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님 여러분들, 우리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또 전국 단위의 지방협의회, 또 지방분권협의회 등 단체, 그 다음에 여러 지역 4개의 언론 협의회 등 13개의 전국적 단위의 단체와 또 10개의 지역회의로 구성된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 나라의 성장 동력, 성장의 추진 동력이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구체적인 개헌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오늘 우리 유성혁 국회 추진단장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 보면 몇 가지 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형성되는 주장들인가 하는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평생 지방분권을 연구를 해오면서 본 거는 이 지방분권은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여야가 없습니다.
이 지방국권에 연방국가를 지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 김영삼 정부에서 그 정책수석을 지냈고 또 이 보수 정당인 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세일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한 것도 이 보수 단체의 보수 정당의 그 총재를 지냈던 이회창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 지방국권을 주장한 분이 노무현 후보이시고, 그다음 2008년과 올해 2012년과 올해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그 지방국권을 하겠다고 주장한 분이, 공약을 내세운 분이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지방분권을 주장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딱 두 가지 세력입니다. 극우 세력이거나 극좌 세력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하자마자 처음 한 것이 지방자치의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극우 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과 같은 스탈린 체제 하에서 지방 자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 파시즘과 같은 나치즘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에서나 지방분권을 반대하지, 온건한 좌파, 온건한 그 우파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이 나라의 발전, 특히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 나라 발전과 또 국민 행복을 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촉구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일 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대통령이 너무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헌안을 만들고, 또 이 국회의 합의를 위해서 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진정성은 인정합니다만,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야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어서 개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자 여러분들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또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을 논의 시작한 지가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개헌 논의를 했습니다. 개헌특위가 1년 내내 가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각 당은 각 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을 전반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선거 3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각 정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각 당은 개헌안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품평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을 빨리 내놔라. 안 내놓는 정당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위임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개헌특위가 지금 가동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이 나와 있습니다. 끝장 토론 2박 3일 하면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특위가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언론과 또 국민이 이제는 국회를 압박해야 돼요. 왜냐?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번 끝장 토론을 통해서 빨리 안을 내놓고 국민의 품평을 받고 또 평가를 받고 대안을 겸손하게 수립해서 약속된 기간 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그러한 개헌안을 내놓기를 저희들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하고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이걸 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 지방권운동 진영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강도 높은 국민행동을 저희가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빨리 국회 발의로 개헌안을 만들고 차질 없이 개헌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성혁 우리 공동단장 비롯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